네, 안녕하세요.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. 자,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든 한 주를 보내셨죠. 7월 마지막에서 8월 초 넘어가는 구간이었는데 지난주에까지 봤던 이제 샛별형 실전 차트 과연 탄생했을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일봉 차트 먼저 볼게요. 이마트는 아예 쭉 깨고 내려가서 이미 캔들 패턴이 깨졌습니다. 하락 추세로 넘어갔죠. 그래서 이마트는 제외. 자,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 무너지면서 이건 좀 아쉽게 됐는데, 대신 응용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횡보를 해서 여기를 넘어와 주면은 가능성 있다. 요 21선 61선 요 18,000원 구간은 빨리 넘어와서 위쪽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었는데, 이 종목도 역시 아래쪽으로 밀렸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종가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꼬리 끝자락에 딱 걸쳤는데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최소한 18,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죠. 여기를 넘어서 한 18,500원까지 기존의 요 구간 음봉 여기 18,500원까지 돌파하면은 볼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코나이도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. 자, SK텔레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탈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힘의 방향 자체는 돌렸으니까 힘의 방향을 돌리는 개념으로 볼게요. 근데 아직까지 넘어가지는 못했어요. 25만 5천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자, 25만 5천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지 확실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요 윗골이 있는 부분 아예 그냥 여기를 넘어가 줘야지 좀 안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일단은 21선 걸렸습니다. 걸려있는데 가능성이 있으니 한 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25만 5천원 넘어가면은 패턴이 완성될 수 있다. 넘어가서 안착해야 돼요. 이탈하면 안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되고,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최소한 이 구간은 지켜줘야 돼요. 여기 하단 구간. 그래서 그 24만 8천원 구간,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. 못해도 여기까지 돌파한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는데,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하나금융 지주, 요 종목은 아쉽게도 이탈을 했습니다. 주간 동향이 안 좋았으니까 일봉 차트는 이탈한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면서 보세요. 하나금융주는 이탈.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이탈을 했는데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탈을 했다 보시면 되고, 만약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설명을 간단히만 드리면은 다음 주 초 해가지고 여기 일단 14,500원 정도 14,500원 정도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요 15,500원 구간 요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. 여기를 넘어가 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, 여기 갭 정도 요 벌어진 갭 정도 메우고 다시 밀릴 수 있다. 그리고 나서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요 14,000원대 요 구간을 잘 지지해가지고 요 15,500원 구간 넘어가 주면은 그쯤이면 아마 21선이 내려올 거예요. 15,500원 구간을 잘 넘어가서 안착해주면은, 그러면은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생겨요. 근데 그거는 추후에 아주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, 빨리 나와주면 좋은 거고,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말씀드렸어요. LG디스플레이는 과거부터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자,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밀려있긴 한데 시장 영향력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했다. 그래서 그 월요일날 이렇게 아래꼬리 쭉 단 거 요 구간을 아예 이탈하진 않았고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니까 이 6,900원 이탈할 때까지는 한번 지켜볼게요. 그리고 아니면은 위쪽을 회복해 주는지 7,6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고 했죠. 회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하단으로 6,900원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대우조선해양. 이 종목은 그냥 이탈해 버렸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27,000원 여기를 회복해서 안착해서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요 이탈한 게 트랩으로 작용해서 회복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. 기존에 이렇게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GS건설.
같은 경우 요것도 34,500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뭐 밀려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요 하단에 있는 32,300원 뭐 요 구간 있죠. 그래서 뭐 32,300원 혹은 조금 뭐 200원 높여 32,500원 요 정도 구간 이탈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종목도 그냥 일단은 제외를 하겠습니다. 자, 쿠쿠홀딩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한 차례 더 밀렸죠. 이게 월요일날 블랙먼데이 뭐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쭉 밀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요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, 쿠쿠홀딩스도 제외는 하지만 얘가 이렇게 꼬리 돌려갖고 요 그 20이래 그 12만 원대 한 초중반 요 구간, 요 최소한 이 앞에 있는 음봉 있죠, 12만 3천 원 위쪽 요 위쪽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넘어갈 때쯤에 21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. 그래서 21선 안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21선 넘어가지고 안착되면은 위쪽 방향의 가능성은 있다.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것도 제외하겠습니다. 자, HDC 같은 경우 횡보를 하고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게요. 뭐 실적도 뭐 양호했고 하니까 일단 21선 구간하고 지금 13,000원 요 초반 구간 겹쳐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13,200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21선 13,200원이면 21선 여기 딱 넘어와 있죠. 이번 주 딱 보면은. 그래서 뭐 21선까지 생각해 가지고 약간 13,200원까지 말씀드린 거고, 13,000원 생각하신 분들보다 조금 높았죠. 그래서 그 21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, 13,200원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한다 그럼 위쪽 방향을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이건 다음 주까지 볼게요. 그러면은 뭐 코스피 쪽의 일봉 차트는 SK텔레콤 지금 SK텔레콤 SKT라고 쓸게요.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있고, 그리고 HDC가 있습니다. 요렇게 뭐 세 종목 좀 더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에서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. 코스닥은 뭐 월요일부터 그냥 다 뭐 4% 밀려서 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, 이게 지켜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. 그러니까 아마 나온 게 없어야 정상이에요. 삼천당 제약, 에코프로 뭐 월요일날 다 이렇게 깨졌잖아요. 월요일날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휴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, 휴온스도 월요일날 쭉 깨고 내려왔고,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볼 수는 있죠.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온다면은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. 52,500원 구간을 넘어가 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. 기존하고 똑같아요. 한 차례 더 밀리긴 했지만 약간 더 내려와 있다는 정도 빼고는 52,500원. 그럼 얘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. 휴온스 같은 경우는 52,500원 뭐 돌파할 때까지 볼게요. 근데 얘네는 그룹주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. 휴온스 글로벌 보면은 뭐 금요일날 이렇게 아래 꼬리 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얘도 이렇게 내려와서 그 횡보하는 그림이죠. 그러니까 똑같아요. 그 휴온스 글로벌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도 뭐 그때 34,300원이었나요?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, 그죠? 34,300원 그때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, 우선적으로는 여기를 넘어가는지를 볼게요. 33,000원 요건 낮춰서 33,000원 넘어가서 안착하면 1차적으로는 성공이고, 2차적으로 요 34,3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된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휴온스 글로벌도 뭐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33,000원 돌파식 가능성. 마지막으로 휴메딕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밀렸는데 횡보하면서 이렇게 뭐 있죠. 나머지는 이제 봉이 좀 짧았는데 얘는 이제 개파락 나오면서 양봉을 그리면서 왔는데, 결론적으로는 이 하단 부근에 그냥 있는 건 똑같아요. 종가 기준으로는 다 똑같아요. 그러면은 얘도 올라올 때 이 바로 앞에 있는 22,000 뭐 한 300원 뭐 구간 넘어가 줘야겠죠. 그래서 22,300원 구간 넘어가는 거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기존에는 23,500원이었는데 조금 낮춰서 본다. 마지막으로 G3BNT 뭐 이것도 뭐 볼 게 없죠. 기본적으로 쭉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. 물론 기존에 이렇게 나왔던 아랫꼬리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잘 나와가지고 적어도 기존 저점이었던 구간 24,500원을 회복한다면은 그래도 뭐 위쪽으로 방향성을 볼 수 있는데,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대응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. 제외하겠습니다. 이것도. 그래서 대응 방법 정도만 알려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봉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2주째 지켜본 넷마블 같은 경우
이번 주도 횡보를 했어요. 어떻게 보면은 하단을 잘 지켜줬다고 볼 수 있죠. 이 아래 꼬리 있는 이 하단국은. 그리고 기존 뭐 지지선도 이 근처에 있는데 잘 지켜줬다라고 볼 수 있죠. 9만원 부분을. 그러니까 넷마블 일주일 더 연장할게요. 지겹죠? 주봉으로 보니까 이게 벌써 처음에 보고 지난주에 2주째 보고 지금 3주째 보는 거잖아요. 지겨울 수도 있지만 원래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넷마블은 일주일 더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아모레즈 이거는 뭐 볼 게 없어요. 실적 자체가 워낙 뭐 안 좋게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뭐 요거는 한 차례 밀렸다. 근데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올라온 거는 양호하긴 해요. 이거는 주봉 차트 모습상으로는 양호하긴 해요. 근데 뭐 여기를 지금은 위쪽을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패턴은 깨졌으니까 제외할게요. 그리고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.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매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아모레즈가 여기 저점을 찍고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해도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.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몰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롯데쇼핑도 3주째 추종을 하고 있는데 추적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네요. 역시 유통주 쪽은 뭐 그때 쿠팡 말씀드리면서 다른 쪽은 이렇게 혹시나 되면 매매하더라도 유통주는 매매하고 싶지 않은 분야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결국 요것도 패턴은 깨졌다.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린 다음에 횡보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횡보하면서 크게 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위쪽 방향을 바라보고는 있어요. 그러면 요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되겠죠. 지난주에 요 구간이었으니까 한 6만원 정도 되는 구간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쵸? 6만원 구간 여기 돌파하는 거 선을 그어드릴게요. 아예 그냥 6만원 돌파하는 요 구간 잘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DB손해보험 한 주 더 볼게요. 다음 영업무역 같은 경우 요게 이번 주에 뭐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덧주형으로 해가지고 잘 지켜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러면은 요 꼬리 안쪽에 있고 이 꼬리를 이탈해서 한번 내려갔다 온 거는 아쉽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더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. 영업무역은 한 주 더 볼게요. 그래서 영업무역 지난주에 이 구간이었죠. 이 구간 쪽을 돌파해줘야 된다. 돌파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무역. HDC 현대산업개발. HDC 이거 붙어가지고 칠 때 참 어렵네요. 참 영어 길어지니까.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횡보했다. 이러면 어떻게 한다? 한 주 더 보는 거죠. 자연스럽게. 그래서 한 주 더 보도록 할게요. 여기 상단 요 구간 넘어가면은 된다. 그러면은 패턴이 완성된다 생각하시고요.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힘의 방향 위쪽으로 해서 여기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안착해서 이탈을 안 한다. 저항을 돌파해서 이탈 안 하면 이건 아주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, 만약에 여기 이탈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이 음봉 하단 있죠. 이 구간만 지켜주고 다시 돌파 시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조금 느리지만 추세적으로 만들어서 갈 수는 있다.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자, 한국콜마 같은 경우 뭐 안 좋았죠. 쭉 밀렸으니까 이거는 뭐 패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기존 저점이었던 뭐 한 57,000원 구간, 이 구간 회복하면 그나마 좀 나아질 수는 있다.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녹십자 같은 경우 참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. 그래서 요 하단을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 보실 분들은 공부 삼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제외는 하겠습니다. 살짝 이탈은 했으니까 제외는 하는데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한 주 정도 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움직임이 나왔다 하면 질문 올리시면 되겠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자, GKL 같은 경우 뭐 이 종목은 아이고 꺼져버렸네. 죄송합니다. 자, GKL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패턴이 성립이 돼 있었죠. 자, 다시 꺼내왔습니다. 자, 패턴이 성립이 돼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한 주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요 구간 한 2만원 정도 되겠네요. 2만원 구간 정도 돌파하면은 뭐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코스닥 종목이 없다고 했죠. 지난주에 계속 하락해서.
자,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SM도 코스닥 종목 좋은 게 없었고 뭐 얘네는 뭐 KB 쪽에다가 서한을 보냈는데 뭐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 의견 차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자, 일봉에서는 SKT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, 삼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HDC 요 세 종목이 될 것 같고요. 주봉 차트, 주봉에서는 이제 넷마블 뭐 한 주 더 본다고 했죠.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, DB손보 요쪽 한 주 더 보기로 했고, 그리고 그 영업무역 있었죠. 영업무역 여기 있었고,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있고, 마지막으로 이제 GKL까지. 주봉 차트가 좀 더 많죠. 그래서 주봉 쪽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중장기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볼 땐 주봉 쪽이 좀 더 유리하고, 단기 투기 그리고 매매 관점,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일봉 차트나 뭐 분봉 차트로 보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. 그래서 요렇게 일봉 차트 세 종목, 그 주봉 차트는 5종목인가요? 그죠? 5종목 요렇게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패턴이 완성되면 좋았을 텐데, 하나라도 완성된 종목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, SKT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21선 맞고 좀 밀려서 조금 아쉽긴 한데, 다음 주까지 한번 요 종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확인해 드리고, 저는 내일 요건 고민을 해볼게요. 그 샛별형 패턴을 한 주를 더 봐드릴지 아니면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나갈지 요거 고민해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그리고 구독과 알람,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